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8년 차이고 8년 정도 근무했으면 관리자는 되어야 할 텐데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선배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꼬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어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불과 3년 전, 그러니까 2018년 가을쯤이었어요. 다른 자동차 업계 쪽 회사들은 근무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는 소규모로 운영되던 사업체라 주간 야간 2교대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는 주간 12시간, 그 다음 주는 야간 12시간 이렇게 교대를 하는 근무죠. 굉장히 피곤하고 고된 업무였습니다. 피곤한 건 둘째고 일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일도 존재했죠. 저희 회사 주 업무는 화학용품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에 얇은 막을 입히는 것인데 녹이 생기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위험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위험한 부분은 화학용품인데 염산이나 알칼리성 약품을 사용하는 터라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는 날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저도 근무하는 8년 동안 피부에 닿아서 병원 간 적도 몇 차례 있으니까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건 제가 야간 근무를 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라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던 길이었죠. 평소 같으면 집에서 회사까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30분이 넘도록 정체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행을 하던 중 교통체중이 심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을 해 교통사고가 난 걸로 보였는데 좀 섬뜩했던 건 오토바이의 형체가 표현을 하자면 종이 구겨진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천천히 서행을 하며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반대편에서 119 구급차가 급히 오길래 잠시 정차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가지고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살펴보더니 이내 하얀색 천을 얼굴까지 덮더라고요. 그 당시 차 안에서 본 장면이라 사망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했지만 순간 소름이 돋았던 건 사망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얀색 천을 덮기 직전 저와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힘겹게 회사로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조금 일찍 나와 지각은 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일을 하던 도중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눈이 마주친 그 기억이요. 야, 집중 좀 해라. 이 제품은 불량이잖아. 죄송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오늘따라 와 그러노? 저는 그날따라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날 출근 시간이 되어 어김없이 집에서 나와 가는 중이었죠. 그날은 교통체중 없이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던 위치에 도로를 보았는데 하얀색 라카로 사고 현장을 기록해뒀더라고요. 그걸 보니 또 눈이 마주친 기억이 났지만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여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야기 진행상 제 이름을 대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야, 대현아, 염산 20kg 좀 가져왔나? 옆에 있던 고차명이 얘기했죠. 염산이 있는 곳은 화학약품 재고를 쌓아둔 창고 같은 건물이었는데 조명이 밝지가 않고 어두컴컴한 곳이었습니다. 저야 뭐 8년 동안 근무했으니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지만 신입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떤 게 염산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어두운 창고입니다. 그렇게 염산 20kg을 말통에 받아들고 나오던 중 창고 구석진 곳에서 씩씩거리며 이상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창고는 보안이 철저해서 관계자 말고는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창고가 좀 낡아서 나는 소린가? 하고는 나가려고 하는데 큰 소리가 나며 쌓아놓은 약품통들이 넘어지며 제 눈앞으로 쥐 몇 마리가 후다닥 지나가더라고요. 순간 놀라서 들고 있던 염산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염산통이 떨어지면서 손등과 손목에 화상을 입었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다행히 장갑과 그 위에 고무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서 경미한 1도 화상이라 천만다행이었죠. 병원에서는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이라 하루 정도 입원을 요구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쌓아놓은 염산통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과 씩씩대며 이상한 숨소리는 뭔지 8년간 근무를 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염산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던 고참형이 일을 끝내고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야, 이래갖고 뭔 일 시키겠나? 네 요즘 일하다가 계속 멍하니 있던데 뭔 일인데? 그 형에게 제가 봤던 사실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야, 그 교통사고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났어. 그날 형은 저보다 빨리 출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적색 신호가 들어와 정차 중이었답니다. 그때 형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슬그머니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맞은편 차선에서 과속을 하며 트럭 한 대가 달려와 오토바이를 치고 갔다는 것이죠. 그 오토바이가 없었다면 형차와 충돌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해달라며 전화가 왔는데 일도 바쁘고 해서 미루고 있던 중이라고 하셨어요. 형, 혹시 블랙박스 영상 아직 가지고 계세요? 있긴 있지. 경찰에서 보여달라고 하길래. 다음날 퇴원을 하고 그 형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사건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 덕분에 해결이 잘 되었다며 유가족 분들께서도 고맙다며 몇 번이나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한 달 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관리자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결혼도 하고 올해 초 이쁜 딸도 태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창고에서 귀신으로 나타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출근 중 사고가 났던 곳을 지나치며 저는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이죠.